화요일인 오늘은 미래사회 IT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뵙다 보니까 네. 그동안 또 AI와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구글이 바드를 공개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이 원래는 이제 베타나 아니면 일반 사용자들 중에서 또 특히나 영어로만 공개했었던 구글 바드가 이번에 이제 정식으로 또 이제 한국어, 그다음에 네. 일본어까지 이제 오픈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정식판은 아닌데 어쨌든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일종의 베타 버전으로서 이제 쓸 수 있는 부분을 낸 것이죠. 이번에 이제 지난 10일에 구글 I.O.라고 하는 행사를 했어요. 네. 보통 이 I.O.라고 하는 행사가 이 단어가 I랑 오잖아요. 그게 인풋하고 아웃풋이라는 그렇군요. 뜻인데요. 네. 매해 개발자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얘기하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됐었죠. 그래서 그 예견된 여러 가지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화두가 됐었던 게 바로 이 구글 바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대화하는 인공지능이 이제 챗 GPT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다양한 것들이 있음을 또 보여주는 어떠한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겠죠. 챗 GPT와 바드 둘이 어떤 차이를 좀 보일까요? 일단은 챗GPT 같은 경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데이터 자체가 2021년까지밖에 없다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는 네. 구글 바드는 아무래도 이제 구글의 검색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최신 데이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제일 많이 이제 해보시는 분들 중에 역시 제일 많이 하는 게 본인의 이름을 많이 검색을 해보셔서 네. 저도 이제 김덕진이라고 하는 이름을 좀 검색을 해봤는데 얘가 그래도 최근에 이제 구글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있던 것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것들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뭐 한국어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차이가 예를 들면은 이제 출처를 표시하느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의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출처 자체를 직접적으로 표기하진 않아요. 네. 하지만 이제 그 빙챗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출처 표기는 하는데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는 빙챗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숫자로 표시는 해주는데 바드는 이제 출처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관련돼서 내용을 하면 조금 더 꺼내주는 이런 특징들을 볼 수 있고요. 역시 네. 제일 큰 것은 아까 말씀드린 최신 데이터가 반영됐느냐. 그리고 이제 검색 자체가 아무래도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의 검색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내용을 검색을 했을 때 구글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이제 바드가 다시 써주는 거고요. 네. 빙챗 같은 경우는 반대로 말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빙이 아무래도 구글보다는 검색량이 좀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그러면은 정보가 완벽하게 맞느냐라고 하면은 구글 바드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빙도 그렇고 챗GPT도 그렇고 여전히 틀린 이야기를 잘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일종의 환각 효과가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나오는 이유는 역시 생성형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차이점과 또 공통점이 존재를 하는군요. 일단 구글 바드가 이번에 좀 출시가 됐을 때 당연히 1차 언어는 뭐 영어로 출시가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와 더불어서 2차 언어, 한국어와 일본어가 또 포함이 됐어요. 조금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좀 사람들도 좀 신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는 어쨌든 영어로 또 어떤 등록 사용자만 쓸 수 있었는데 네. 그 상태에서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딱 공개를 하는데 갑자기 한국어 그리고 일본어를 1차로 지원합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놀랬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장에 간 기자님들이 다 이제 어쨌든 인터뷰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순자 피차이 구글 CEO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왜 한국어를 먼저 선정했습니까? 이랬더니 좀 재밌는 얘기를 몇 가지는 했는데 일단은 한국어가 우리에게 좀 새로운 도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국어 자체가 요즘에 많이 활용이 된다. 라는 것이고요. 제일 컸었던 것 중에 하나는 역시 한류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은 딱 대한민국에 있지만 한국의 컨텐츠는 이제 예전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 자체의 학습이나 방식이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국어, 일본어 역시 우리에게 좀 큰 도전으로서 먼저 좀 진행한다는 게 있었고요. 저는 이것보다 제일 재밌었고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한 게 순자 피차이가 99년, 그러니까 1999년에 우리나라에 왔었다고 그래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서 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뭐라고 네. 그랬냐면 한국에 왔는데 한국의 IT 기술을 보고 놀랬다. 그 이유가
택시를 탔는데 네. 택시에 스마트폰이 3대가 있더라.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이 이제 내비게이션을 한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네. 3대를 놓고 다른 앱을 보면서 야, 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시장이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이 상당히 크고 IT 기술이 발전됐구나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는 더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좀 인상이 깊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구글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런 뭐 번역을 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 중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갖고 하는 디벨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도 한글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 와서 이제 그 CEO와 인터뷰를 했었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더라도 좀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한류라고 하는 것들도 K 콘텐츠라고 하는 것들이 당장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지다 보니까 한국어를 잘할 수 있게 하는 게 돈이 된다는 거죠. 역으로는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한국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언어기 때문에 이게 뭐 얼마나 확장성이 있을까라고 했지만 K 콘텐츠 또 다른 콘텐츠들이 한국어로 번역되다 보니까 우리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거 말고 한국어를 뭐 다른 나라어로 번역하는 요 시장이 또 요즘에 크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의 또 우리나라의 그 한국어에 대한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유로 한국어가 좀 선택이 됐군요. 이렇게 이제 구글이 바드를 본격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그럼 이제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오픈 AI도 뭐 하나 공개했죠?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챗 GPT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까지밖에 데이터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걸 개선할 수 없는가라고 할 때 이 본체는 엔진은 그대로 두고 결국엔 여기에다가 검색을 하는 걸 붙이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도 검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게 해주는 게 이른바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기능이 원래는 이제 공개될 것이다라 얘기만 나오다고 또 이제 몇몇에서만 얘기를 됐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유료 사용자들에게 먼저 오픈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예를 들면 이제 구글 바드가 딱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SNS에서 얘기했던 게 이제 우리 챗GPT 유료 해지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네네. 이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한 달에 $20니까 뭐 환율 1,300원으로 계속하면은 26,000원짜리 서비스를 우리가 지금 뭐 넷플릭스도 26,000원 안 내고 쓰는데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조금 아깝긴 하지만 어쨌든 챗GPT를 유료로 쓰면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썼던 건데요. 실제로 바드를 써보면은 속도가 오히려 챗GPT보다 어느 정도 좀 빠르거나 아니면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야 이거 유료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반대로 이게 단순히 유료를 안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의 트래픽 자체가 아예 바드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챗GPT가 좀 고민이 될 텐데 확실히 오픈 AI가 비즈니스적인 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기능을 유료 사용자들한테만 먼저 오픈을 하니까 유료를 또 써야 되는 이유가 생겼네? 라고 하는 게 아이러니하게 이제 바드 공개하는 그날에 이제 같이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제 이 플러그인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검색을 최신만 보여주느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AI 회사나 아니면은 어떤 빅테크, 그러니까 빅테크가 아니라 보통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갖고 옵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뭔가 음식을 배달을 하거나 아니면 예약을 하거나 할 때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챗GPT 안에서 뭐 음식 배달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그 안에 이제 배달과 관련된 서비스가 붙는 거죠. 플러그인 네네. 형태로.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제피어라고 하는 자동화 툴이 있어요. 그러니까 AI를 갖고 자동화하는 건데 그거에다가 뭔가 원래 세팅을 해놓으면 뭐 제가 뭐 이메일이 왔을 때 그 이메일의 내용을 파악해서 뭐 소셜미디어에 자동으로 올린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홈페이지에 포스팅하거나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주는 툴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툴이 또 이 챗GPT 플러그인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챗GPT 플러그인 안에서 뭔가 내가 정말 비서한테 시키듯이 야, 나 뭐 이메일 오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줘 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그 안에서 움직이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이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자마자 또 국내에서도 리튼이라고 하는 네이버 기반의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플러그인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다음 라운드로 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결국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되게 자동화해주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지금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클로즈 베타가 시작됐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제 우리가 이런 오피스에서 자동화되는 것도 빠르면은 올해 한 가을 안에도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궁금해지니까 이제 소장님은 직접 좀 써서 비교를 해보셨는지가 궁금해요. 일단은 저는 구글 바드를 요즘 엄청 재밌게 쓰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구글 바드가 참 아이러니한 게 나오고 나서 막 여러 가지 쓸 그 타이밍에 어제도 제가 뭐 여러 강의에서 이제 이 뭐 구글 바드랑 챗GPT를 썼는데
어제 낮에 챗GPT가 자꾸 오류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구글 바드를 썼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확실히 구글 검색 기반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뭐 당연히 네이버의 데이터가 제일 많겠지만 그 다음으로 구글에 어느 정도 그래도 사용량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빙 챗에서 나오지 않는 정보들이 이제 구글에 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일 대표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덕진에 대해서 얘기해줘라고 하면은 제 이야기를 처음에 해요. 김덕진 소장에 대한. 네. 근데 그러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환각이나 할루시네이션이 있는 게 그 내용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줘라고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보고 지리학과, 뭐 생명학과 이래서 자세히 찾아보니까는 이제 서울대학교에 네. 동명이인이신 지리학과 김덕진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갑자기 붙여서 쓰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대명사를 정확하게 인지하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뭐 물론 더 유명한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바드라고 하는 녀석은 챗GPT랑 다르게 본인의 생각이 좀 명확하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챗GPT는 뭔가 물어보다가 이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 어떤 생각이나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거 아니야.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꾸거나 혹은 이런 건 대답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생각이 좀 확고한 게 있고 네. 그 확고한 거를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면 아닙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약간 그런 형태의 네. 그것을 보여주다 보니 확실히 이런 봇 간에도 좀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약간 꼭 AI가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좀 느껴지네요. 일단 시장에서는 좀 구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도 거의 이틀 연속 거의 8% 정도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 이날 사실 바드도 발표를 했지만 상당히 뭐 폴더블폰 얘기도 있었고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1분 안 되는 영상으로 요약한 해외 자료들이 있어서 네. 제가 그걸 또 한 번 더 저희 이제 채널에서 한번 수정한 게 있거든요. 네. 유튜브 영상으로 이 구글의 행사가 어땠는지 한번 요약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AI, generative AI, generative AI, generative AI, 제가 AI, 이제 AI, 그 AI, 채널에서 AI, 만든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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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그냥 AI, 처음부터 uses AI to 끝까지 bring AI,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흐뭇하게 나가시는 AI, 나피차의 AI, 모습을 AI. 보게 되는데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AI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만큼 구글이 본인들의 연구실 속에 있었던 각종 AI를 다 꺼내와서 비즈니스화하려는 모습이고 더 이상 구글이 연구 조직으로만 남지 않겠다라는 네. 거고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더 이상 이제 원래 구글이 AI 관련 논문을 제일 많이 내던 회사거든요. 오히려 네. 학교보다. 근데 이러한 연구 내용을 더 이상 논문으로는 이제 공개하지 않고 이제 비즈니스로 네. 하겠다라고 하는 관점들은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불리한 내용이 아닌가 뭐 이렇게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기존 연구자들에게 좀 정확하게 어떤 타격들이 조금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보통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는 아무래도 큰 비용과 데이터와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학교에서 연구를 할 때 그 연구자 자체가 엄청난 많은 비용을 쓸 수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러한 인공지능 연구들은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럼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빅테크 기업들이 클라우드 공간도 주고 그 안에서 뭐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도 주고 그거를 갖고 움직이면 이제 대학교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그래서 네네. A라고 하는 껍데기를 A-1로 바꾸면 어떨까요? 라는 걸 제안하면서 서로 산학이 이렇게 발전하는 그림이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이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껍데기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게 꼭 구글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오픈 AI가 GPT-4를 발표하면서 GPT 3.5까지는 그래도 다양한 이제 자기네들 방법론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오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오픈 AI가 클로스드 AI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 오픈 AI한테 그럼 왜 공개를 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이러한 것들 너무 공개를 하니까 다른 회사들이 우리를 너무 빨리 따라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는 이게 산업화가 됐다, 비즈니스가 됐다라는 걸 하나의 보여주는 또 증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좀 언어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 연구자들은 이렇게 각자의 기술을 챙겨가 버리면 그렇죠. 연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연구자들에게 일종의 한 줄기 희망으로 떠오른 게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낸 언어 모델이에요. 네. 왜냐면은 이 두 회사 아까 본 것처럼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이제 오픈 AI 이런 데들이 다 하니까 이거를 조금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향으로 나온 게 페이스북의 라마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네. 근데 이 언어 모델은 특이하게
상업적으로 활용은 못하는데 연구적으로는 활용할 수 있게 오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갖고 바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아주 빠르게 1, 2주 동안에 이거를 갖고 막 작업을 해서 알파카라고 하는 어떤 언어 모델을 냈거든요. 네. 근데 이 알파카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데이터가 경량화돼 있어서 아주 가볍습니다. 가볍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게 잘만 되면 스마트폰 안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게 정말 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관심도 사람들에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글로벌 상황들을 쭉 짚어봤는데 국내 기업들은 상황이 네.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이버는 일단은 하이퍼클로버라고 하는 언어 모델이 있죠. 그 네. 언어 모델을 조금 더 개선한 뭐 하이퍼클로버 X라고 하는 걸 한 7월 중에는 공개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서 보신 챗 GPT 플러그인과 같은 형태로 좀 통합된 앱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알파카 같은 오픈소스 언어 모델들도 조금씩 등장하고 있어서 네. 또 해외와 같은 모습들이 국내에서 또 어떻게 벌어질지 이것도 좀 예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부터 해외까지 AI에 대해서 계속 짚어보고 있는데 그럼 결국에 최우승자는 누가 될까요? 글쎄요, 이게 참 쉽진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도 한 이 1, 2년 동안은 누구 하나가 살아남는다라기보다는 앞서서 우리 MC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자가 꼭 사람처럼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 그런 캐릭터들을 가지고 다양한 캐릭터 중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형태가 일단은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